네, 안녕하세요. 앞전에 두 개의 예시 영상 잘 보셨나요? 같은 피사체에 같은 배경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두 영상 모두 같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는데 말이죠. 첫 번째 영상은 그냥 막 찍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의도를 담아서 촬영 기법을 활용한 촬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가지의 촬영 기법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멋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내 영상의 매력도를 한층 높여줄 스마트폰 촬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촬영 기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바로 첫 번째 내용은 기본만 지켜도 절반은 간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몇 가지 기본 사항만 잘 지켜도 훨씬 더 깔끔한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은 바로 스마트폰 렌즈를 깨끗이 닦아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렌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촬영 전에는 깨끗하게 닦고 촬영을 해주셔야 깔끔한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본 중에 기본은 가로로 촬영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스크린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가로가 긴 직사각형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스크린은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격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인 화면비를 기준으로 해요. 이러한 화면비들의 공통점은 세로에 비해 가로가 길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의 형태이죠. 세로로 찍어야 되는 특정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가로로 돌려서 촬영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세로로 촬영을 하고 일반적인 화면비에 맞춰서 편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양옆이 까맣게 잘리기 때문에 꼭 영상은 가로로 촬영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 촬영 안내선이 보이도록 설정을 꼭 해두세요. 촬영 안내선은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안내선 혹은 격자 혹은 그리드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평 수직을 맞추는데 기준점이 돼준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풍경이라도 수평 수직이 잘 맞지 않으면 좋은 구도와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내선을 기본으로 설정해 두시고 그 안내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내 영상의 황금 구도를 찾자입니다. 안내선을 기준으로 3분할 법칙을 지켜서 촬영하면 보다 더 감각적인 느낌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3분할 법칙은 가로와 세로를 3등분으로 나눈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위치시켜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인물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시청자에게 말을 거는 영상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인물을 정중앙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카메라를 보면서 관객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분할 법칙을 적용해서 인물을 촬영할 때는 이제 인물이 시선을 가는 방향을 비워두고 3분할 법칙을 적용해서 촬영해주면 보다 안정적인 구도로 인물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면에 정가운데에 위치를 시킨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3분할 법칙도 적용을 해보면서 정면의 위치를 벗어나서 다양한 각도로 구도를 잡아본다면 나만의 멋진 구도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른 숏 사이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쇼트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쇼트는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중간에 편집으로 끊김없이 한 번에 쭉 이어지는 한 장면을 한 쇼트라고 해요. 이 개별적인 쇼트를 하나하나 잘 촬영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쇼트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화면에 인물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보이는 쇼트를 풀쇼트라고 합니다. 풀, 영어로 보죠. 가득 찬이라는 거죠. 화면에 인물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거예요. 인물에 대한 그리고 설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인물이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쇼트가 바로 풀쇼트입니다. 자, 다음은 니숏입니다. 화면 전체에 머리부터 무릎까지 나오는 쇼트를 니쇼트라고 해요. 자, 니숏은 보통 3, 4명의 인물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나 풀숏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거나 인물의 이동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되는 쇼트입니다.
다음은 인물의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보이는 웨스트 숏입니다. 이 쇼트는 인물의 표정이 잘 보이게 되겠죠. 인물에게 대사가 있거나 표정이나 행동을 보여줄 때 정보를 줘야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쇼트가 웨스트 숏입니다. 뉴스 영상에서 아나운서들이 주로 웨스트 숏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죠. 특정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튜버들도 웨스트 숏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인물을 대상으로 촬영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인물의 머리부터 가슴까지만 보이는 바스트 쇼트입니다. 이 쇼트도 웨스트 쇼트와 마찬가지로 인물이 중심이 되는 쇼트이면서도 웨스트 숏보다는 조금 더 인물의 감정에 집중시키고 싶을 때 주로 활용되는 쇼트예요. 그 다음은 화면 가득 얼굴이 차서 나오는 클로즈업 쇼트입니다.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가 밀접하기 때문에 클로즈업 쇼트라고 하는데요. 이 쇼트는 인물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클로즈업 쇼트입니다. 이 쇼트는 중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또 너무 자주 쓰게 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멜로나 아니면 감정이 풍부하게 드러나야 될 때는 주로 쓰죠. 만약 뉴스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클로즈업 쇼트로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뉴스를 볼 때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쇼트는 중요한 부분에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피사체를 향한 카메라의 각도. 바로 카메라 앵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메라 앵글은 피사체를 향한 카메라의 각도에 따른 기준을 말하는데요. 카메라의 앵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물의 눈높이보다 높게 카메라를 위치를 시켜서 마치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 촬영하는 쇼트, 하이앵글이 있는데요. 하이앵글 쇼트 혹은 부감 쇼트라고 합니다. 하이앵글 쇼트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인물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불안한 상황이나 위축되는 상황, 위기의 상황을 하이앵글 쇼트로 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인물의 눈높이에 맞춰서 촬영하는 수평 앵글인 아이레벨 쇼트입니다. 아이레벨 쇼트는 시청자와 눈높이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기에 용이한 쇼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쇼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특정한 의도가 없다면 보통 아이레벨 쇼트를 활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쇼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사체의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카메라를 위치시켜서 마치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듯 촬영하는 쇼트, 로우 앵글 쇼트가 있는데요. 안각 쇼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로우 앵글 쇼트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인물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기 때문에 강렬한 이미지, 거대하고 웅장하고 위험 있는 장면을 연출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쇼트고요. 히어로 영화에서 악당이 등장을 할 때에는 이런 로우 앵글을 활용을 해서 강렬하고 위협적인 이미지를 연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할 때 내 의도에 맞춰서 피사체에 따른 카메라의 각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 앵글과 쇼트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과 이미지들이 보여지니까 한번 찍어보면서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도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움직임에도 이유가 있다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그냥 무작정 쫓아가면서 촬영하기보다는 카메라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촬영 기법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 움직임은 스마트폰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패닝 쇼트입니다. 이 쇼트는 넓은 공간을 한 쇼트로 보여주거나 특정 피사체의 움직임을 한 쇼트에 담아내야 되는 때 사용하는 쇼트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줄 때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촬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움직임을 담은 쇼트는 스마트폰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헤드만 상하로 움직이는 틸트 쇼트입니다. 이 쇼트는 길이가 긴 피사체를 한 쇼트에 보여주거나 특정 피사체를 보여주다가 하늘을 보여줄 때 사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다가 특정 피사체를 보여줄 때에도 틸트 쇼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틸트 업이라고 하고요.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틸트 다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무빙이 있는데요. 바로 수평 수직을 지켜서 촬영을 하다가 점점 사선 앵글로 움직임을 주는 쇼트입니다. 이 쇼트의 경우에는 깊이감이 있는 공간에서 색다른 장면을 연출을 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촬영 기법이에요.
자, 다음은 트래킹 쇼트입니다. 영화 현장에서는 보통 트랙을 깔고 그 위에 바퀴가 달린 장비를 활용해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기법인데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영화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장비라고 생각하시고 촬영해 주시면 충분히 멋진 장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영상과 같이 카메라 자체가 수평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쇼트인데요. 인물이 이동할 때 인물을 쭉 따라가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주면서 피사체를 멋지게 촬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핸드헤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텐데요. 이름 그대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할 때 손으로 들고 촬영하면서 적당히 움직임을 주게 되는데요. 그 자체가 핸드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움직임이 심하면 보는 사람도 어지럽고 집중도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자세로 피사체를 부드럽게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쇼트가 핸드헤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다양한 촬영 기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촬영을 하실 때 이런 촬영 기법을 나의 의도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면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감상할 때도 이러한 기법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관찰하다 보면 영상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일들이 더더욱 많아질 텐데요. 저희가 가르쳐준 5가지의 촬영 기법을 활용해서 조금 더 똑똑한 스마트한 인생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